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어느 유행보다도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오늘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한 주의와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국에도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한 8.15 집회 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8.15 집회 측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방역당국과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에 대해 헌법에 배치된 위법 부당한 행위라며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방역은 정치 방역이라며 집회 참가는 시민적 상식과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시국에 도심 대규모 집회가 시민적 상식과 양심에 맞는 일일까요? 지난 광복절 집회 이후 수도권에 코로나19가 재유행을 하고 거리두기도 강화가 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마운티아 윤계상입니다.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추운 계절, 옷 고를 때마다 어려우시죠? 그렇다고 이 좋은 계절을 마다할 수 없죠. 아침 저녁 쌀쌀할 때마다, 가볍고 부드러운 옷이 필요할 때마다 마운티아 플리스. 그럼 나가볼까요? 마음 가는 대로 마운티아.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영림 모델 손예진입니다.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영림도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회사가 키친바스도 잘한다는 거. 이제 인테리어 하면 도어, 키친바스 모두 잘하는 영림이죠. 영림을 만나면 공간이 예술이 된다. 영림 키친바스.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특성화고 졸업 후 바로 취업했지만 학업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나이는 먹는데 실력은 제자리 같아 불안하더라고요. 직장인을 위한 일학습 병행 대학 입시제도. 전국 23개 4년제 대학에 참여하고 서류 전형 등으로 지원 가능하니까 검색창에 라이프 사업 대학.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바로 만나보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의 프린스 승마클럽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의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잠시 후 프린스 승마클럽 정덕엽 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다룰 이슈가 참 많은데요. 예. 오늘 그 택배 문제 먼저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택배 기사분들이 한 달에 한 명꼴로 지금 과로사를 네, 하신다고 맞아요. 그러네요. 지금 7명이 사망을 하셨죠, 과로사. 그러니까 예, 그 택배 네. 배송보다도 오히려 이 분류 작업이 더 힘들다고 할 정도로 예. 하루에 한 6-7시간을 이 분류하는 데만 쓴다 그래요. 새벽에 그렇죠. 출근해서. 네, 좀 상당히 좀 맞습니다. 심각한 상태인데요. 좀 중재에 나서야 되겠어요.
그렇죠.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요. 이게 왜냐면 사실 이제 비대면 시대 되고 코로나19 때문에 예, 예. 택배 물량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6월 한 달 동안요. 3억 개 정도가 택배가 배달이 돼요. 3억 개. 야, 6월 한 달 동안 총 3억 한 달 개예요? 동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비하면 작년 6월에 비교하면 36% 정도가 늘어난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 택배 기사는 5.6%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세요. 비율로. 택배 기사는 5.6% 늘었는데 물량은 36%가 늘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기존의 택배 기사들이 그걸 다 또 안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원은 늘지 않은 상태에서 택배 물량은 늘어나니까 업무는 가중되고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새벽부터 일하고 지금 말씀하신 분류 작업에 6시간 이상을 또 투자해야 되는 그건 또 따로 돈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분류 작업은. 예. 엄청난 이 업무량 때문에 과로사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추석 때가 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택배 기사분들의 어떤 생존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결국은 더 많은 과로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택배 기사분들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본인들의 어떤 생존권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중간중간 식사할 시간도 없어서 없어요. 중간 이동하면서 운전하면서 김밥으로 대충 때우고 이런 분들이 많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통 한 7시쯤 출근을 한대요. 그래서 무려 1시, 2시까지, 오후 1시, 2시까지 분류 작업에만 그 많은 시간을 쓰고. 그러니까요. 이제 뭐 2시, 3시부터 이제 배송 시작해서 9시, 10시까지 배송 끝내고. 이제 그때 이제 10시에 퇴근해서 들어가서 그때 또 식사를 하고 또 씻고 어쩌고 하면은 정말 잠잘 시간이 얼마 안 되는. 이러니까. 또 새벽에 나와야 되고. 정말 지금 중재를 국토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뭐 국토부뿐만 아니라 뭐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우리 정부 기관에서 이거 분명히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분류 인력을 만약에 이제 충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우려가 있네요. 이 택배 기사들 소득이 혹시나 줄지 않을까. 그리고 또 배송료가 아니면 배송료가 인상되지 않을까 우리 소비자들 배송료가. 맞아요. 이런 또 우려가 또 있긴 있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제도화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력을 더 확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추석 때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튈 것 같은데 문제는 인력을 확보하면 그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른 곳에 전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송비를 올려가지고 소비자들이 돈을 물게 하거나 아니면 택배 기사들한테 배분하는 돈을 줄여서 도리어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만드는 일 이건 정말 불공정 행위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택배 회사들이 지금까지 택배 기사들의 그런 노동력 때문에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택배 기사들이 잘 처우도 개선해주고 그분들의 복지도 좀 향상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택배 회사들은요. 택배 기사들을 본인의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개별 노동자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도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직원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큰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냥 뭐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드리는 배송비의 비율도 좀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꼼수 부려서 만약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인원은 확충하면서 그 인원에게 들어간 돈을 소비자에게나 아니면 택배 기사들을 전가한다고 하면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정부기관이 나서서 좀 막아야 되고요. 규제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을 묻는 그런 어떤 행동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진짜 앞으로 점점 더 이 배달 노동자들이 많아지니까 이 부분 분명히 좀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보면은 권성동 의원 지금 무소속이었는데 지난 총선에서 이제 공천을 받지 못해서 무소속 탈당을 하고 다시 살아 돌아온 4명 중에 이제 1명입니다. 이제 권성동 의원 이제 복당 신청이 받아들여졌고요. 그러면 나머지 3명 김태호, 홍준표, 윤상현 이 3 의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자 일단은 권성동 의원은 들어왔고 그 외 우리 사퇴 요정으로 많이 알려진 이은재 의원 전 의원 여기는 또 반려됐다 그러네요. 복당 신청을 했는데 지금 한국경제당인가요? 거기가 있죠. 여기는 반려됐다 그러고 자 일단 김태호 의원도 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런데 지금 일단 문제는 이제 홍준표, 윤상현 의원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의원 같은 경우는 윤상현 의원은 지금 한바왕 유상봉 씨 있잖아요. 그쪽에 뭐 편의 제공한 그 혐의로. 그렇죠. 수사 대상이죠. 수사 대상이고 지난 총선에서 그
미추홀구죠. 그 인천에 미추홀구 예, 예. 거기 이제 안상수 의원, 그 국민의힘의 지금, 안상수 의원과 예. 또 여기 또 법정 다툼한다면서요. 법정 다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여기도 맞습니다. 좀 바로 못 들어올 것 같고. 예, 그렇죠. 홍준표 의원은 더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 초선들이 그렇게 반발한다면서요. 홍준표 의원. 네, 초선이 반발해요. 그리고 이제 김종인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앙금이 남아 있잖아요. 여기도 뭐 아주, 계속 예.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뭐 당이 어느 정도 정비되고 나면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100일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이제 권성동 의원은 들어왔고 김태호 의원까지는 아마도 제가 볼 때 복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윤상현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은 약간 좀 당장은 어렵지 않겠나. 왜냐하면 또 아까 말씀하신 당내 반발이 심하고 초선 의원들이 특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그러면 도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고 홍준표 의원이 들어와서 또 김종인 위원장과 계속 부딪히는 모습 보이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당내 분란이 커질 수 있거든요. 안 봐도 좀 훤한 그런 예,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당내 반발이 커서 두 분에 대한 복당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장제원 의원은 그동안에 예. 왜 김종인 위원장하고 좀 각을 계속 세웠잖아요. 네, 그랬죠. 비판을 네, 맞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게 눈물로 반긴다 뭐 이렇게 나오던데 그 권성도 의원하고 많이 친한가 봐요. 장제원 의원이. 그렇죠. 권성도 의원하고 친하고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한번 유승민계가 떨어져 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저 바른미래당 그쪽 예, 나갈 맞습니다. 때. 예,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친하고 예전부터 같은 이제 노선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권성동 의원이 들어올 때 이제 탄핵 때죠 그때 탄핵 때 또 권성동 의원이 그래서 법사위원장 맡아서 그때 뭐 헌재 가서 발언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런 예. 인연이 있다 보니 아마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좀 지켜보고 홍준표 의원 어떻습니까? 저 내년에 보궐선거 있잖아요. 4월에. 예. 그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지나가야 될까요? 좀 당내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합당 입장에서 통합당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당장 홍준표 의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물론 이제 보수 대연합 뭐 이런 기치를 내세운다면 모를까.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뭐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괜히 당내 분란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당 좀 거리를 두고 필요하면 뭐 대통합 차원에서 보수 대통합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갖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홍준표 의원은 역시 대선 하나 보는 거잖아요. 다른 거 그렇죠. 다 안 보고 대선 맞습니다. 보니까 네. 내년 4월 보궐선거 지나서 이제 대선이 이제 좀 그럼요. 무르익을 때 그때쯤. 그러니까 그렇죠. 홍준표 의원이 무소속으로 될 가능성은 없는 거고 대통령 어떻게든 이제 들어와야 되고 국민의힘으로 그렇죠. 봐서는 그 당시에 마땅한 후보가 없다면 만약에 맞아요. 강한 후보가 없으면 또 그렇죠. 러브콜을 그때 가서나 좀 뭐 그럴 수 있죠. 그렇군요. 예. 예. 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예. 2022년 보니까 3월 9일에 대선이 있고요. 예. 또 한 100일쯤 지나서 6월 21일에 예. 지방선거가 있어요. 네, 한 해에. 네.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실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죠. 이 제안에 대해서 아마 제 생각으로 대부분 국민들이 다 동의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두 번 선거를 하게 되면 이게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선거 한번 치르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이요? 이렇게 하면 한 1,600억 원 정도 절감이 1,600원 정도 들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선거 치를 때 되면 정치적으로 막 혼란하고 논란 많고 막 이러잖아요. 국론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은 아마도 같이 치르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실 텐데. 네. 이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로 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유는 개헌을 해야 돼요. 이걸 하려면.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의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법에. 근데 이걸 이제 그런 법을 개정을 해서 이걸 일치를 시켜서 이제 통과를 시켜야 선거가 가능해지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뭘 의심하고 있느냐. 네. 그 개헌 과정에 혹시 대통령 중임제로 하고 지방선거하고 같이 선거를 치르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4년마다 같이 계속 치르겠네요. 선거를. 그렇죠.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맞습니다. 4년 중임제로 하면.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나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이에요, 사실은. 아니, 그거는 안 하기로 저번에 확실히 밝히지 그렇죠, 안 않았나요? 하기로 했어요. 본인은 안 하기로 본인은 안 하기로.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그런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히 밝혔어요. 만약 그렇게 바꾸게 되면 본인은 절대 다시 출마한 다음번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품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 셈법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후년 이제 뭐 3월이든 뭐 이게 같이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가장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가 뭐냐면 내년 4월에 있을 재보궐선거예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게 이제 다음 선거에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서 누가 유리하냐에 따라서 거기서 유리하다고 판단된 정당일수록 그렇게 하자고 주장할 것이고 거기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그 여파가 이제 대선이나 아니면 지방선거까지 함께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정적으로 느낄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이제 내년 4월 재보선에서 어떤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계산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이제 그 거대 여야의 이해득실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요. 만약에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한 당이 가져간다고 하면 그게 그 유리한가요? 1년 후에 대선에서? 저는 그게 아닐 수 있죠. 맞아요. 맞다고 보진 않는데. 그렇게 안 보죠. 그러니까 지금 견제 심리가 또 작동해요. 이걸 대선과 지선을 통합하자 이거를 그러니까 하루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각 당에서 이제 이해득실 그걸 따질 테고 이러면 또 유야무야 될 테고. 그럼요. 뭐 여러 가지로 봐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걸 돈 그렇게 많이 1,600억이나 들어가면서 그걸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냐 하면서 같이 하면 좋지라고 다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리면은 국민보다는 본인들의 이익에 더 충실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이자 아주 절대적이죠. 우리가 그걸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게 되면 또 국민들이 또 반발하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안 하겠다고 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국민들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1,600억 원 그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돈도 돈이지만 시간도 얼마나 이게 절약하는 거며. 그럼요. 맞아요. 그리고 투표율도 아마 상당히 더 올라갈걸요? 한꺼번에 이렇게 하니까. 한꺼번에 하면. 맞습니다. 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자, 추미애 법무장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점점 이게 한 달쯤 됐잖아요. 다시 이렇게 불거진 게. 이게 점점 한 주 한 주 좀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당장 분위기 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봐서는 결론 이게 내용을 모르겠다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검찰 수사 지켜봐야 된다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혹만 계속 나왔잖아요. 이런 의혹 있다, 녹취록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언론들이 그걸 계속 보도를 하고 특히 보수 언론들이 막 이걸 엄청나게 보도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 얘기만 들으면 이게 정말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반대 의견을 내는 카투사 장병도 나왔고 실제 또 그것이 국방부에도 공식적으로 휴가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불법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자료가 나왔지만 결정적 한방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추미애 장관이 직접적인 개입을 했거나 압력을 가했다는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만 무성하고 어디서 이거 들었다는 전언만 있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추이를 지켜보는 단계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조금 힘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분위기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결정적 한방이 없다 보니까 여론도 좀 지금 이렇게 뒷받침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신원식 의원이 여자 목소리가 있었다. 그것도 사실은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부모가 거기에 이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추미애 장관은 아들이 부모가 전화했을 것으로 생각해서 얘기했을 거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증거가 확실히 나오거나 목소리가 있거나 녹취록이 있어서 그게 밝혀졌으면 모를까. 신원식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제보자는 직접 민원실에서 통화한 사람은 아니고 그 사람으로부터 전에 들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한 달이 걸쳐서 전에 들은 말을 우리가 그렇죠.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증거가 없으면 사실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개입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의힘이 너무 무리하게 그냥 뭐 이것저것 녹취록이 있다고 막 다 얘기하는데 그게 녹취록 얘기하신 분 중에 한 분은 또 신원식 의원하고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참모장이라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 이게 지금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좀 헷갈리는 거죠.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가 명확하지 않게 돼버린 거죠. 예. 어쨌든 검찰에서 그 압수수색 했잖아요. 국방부를. 그렇죠. 거기 이제 맞습니다. 녹취록이 남아 있다면서요. 국방부 서버에는.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예, 그건 이제 빨리 하루라도 빨리 명확히 밝히면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녹취록 빨리 분석해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전화했는지를 밝혀내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이제 왜냐면 이게 일일이 이제 파악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검찰이 조금 더 빨리 속도감 있게 좀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놔야 이런 공론 분열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 관심 있는 분들 보면 이번 주 내내 4일 동안 대정부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도대체 그 국회의원들 다 뭐 한 겁니까? 거대 그러니까요. 여야의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 답답합니다. 오늘 계속 우리가 얘기한 뭐 개헌 얘기도 있고 뭐 선거 조정 뭐 코로나 사실 이 뭐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 대응할 것도 많고 4차 산업 시대 뭐 기후 변화 뭐 민생 법안 등등 해서 너무너무나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추미애 장관 갖고 그렇게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란 게 뭡니까? 국정감사가 국민들이 볼 때 정말 국회가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국민이 궁금해할 내용은 뭔지 또 국민의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따지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답변 듣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국정감사 시간에 전체를 추미애 장관 그거 아들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좀 답답하죠. 정쟁이잖아요. 정쟁.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여론을 만들겠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국회의원들의 본분이 정쟁입니까? 국민의 민생 챙기고 국민들이 정말 알아야 될 내용들을 알려주는 것이고 각 부처에서 잘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 전혀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 볼 때는 화가 나는 거죠. 뭐 어느 쪽 한편 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왜 지금 여기서 지금 다른 거 할 일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러냐고요. 그러니까 그 국회 거기에 물든 뭐 중진 의원들은 그렇다 치고 난 그 TV를 보면서 초선 의원들이 막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배신감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럼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추미애 블랙홀에서 좀 빠져나와가지고 검찰에 다 맡기고 그럼요. 할 일을 해야 이게 사실 진보 지지층뿐만 아니라 보수 지지층들도 그걸 바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유 시간 다 됐네요, 교수님. 다음 주에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적 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유일무이 경북 단 하나뿐인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가 세상 단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 다양한 장학 혜택,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응원합니다. 경북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가장 신선한 장보기는 온라인 경북 농식품 산업대전. 24시간 오픈 슬기로운 집밥 생활은 온라인 경북 농식품 산업대전. 9월 11일부터 30일까지 사이소 11번가 ssg.com 쿠팡에서 우수한 경북 농식품을 만나보세요. 쿠폰 선물도 놓치지 마세요. 추석 선물도 고민 끝.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30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새로운 레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포츠 바로 승마인데요. 안동의 프린스 승마클럽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서 지원하는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프린스 승마클럽의 정덕엽 대표 연결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정덕엽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프린스 승마클럽이 2021년도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공모에서 사업 대상 승마장으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먼저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기분이 매우 좋으며 먼저 안동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또 안동시 체육회장님, 안동시 승마협회 회장님과 열심히 훈련에 임한 유소년 친구들과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이라 생각하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네, 이번 지원 사업 선정으로 앞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네, 지금 일단 프린스 유소년 승마단 창단 비용으로 8천만 원의 시도 국비를 지원받는데요. 네. 일단 유소년 승마단원들은 주 2회씩 1년 동안 다양한 마피를 기선할 수 있는 훈련비와 승마단 학생들의 개인 장비, 구입비 등 물품 구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예. 또한 12명의 승마단원들은 대한승마협회 등록 후 승마대회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며 다양한 지원들을 프린스 승마단원들에게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총액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군요. 시도 국비를. 네. 그래서 이제 훈련비와 물품 구입비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걸로 충분하십니까? 8천만 원으로 훈련비, 물품비 이런 게. 사실 모자르죠? 더 많으면 좋지만은 사실 시합을 뛰고 할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은 또 자부담금을 또 학생들이 한 30% 40% 정도는 또 이래 본인 부담금을 또 가지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학생들이 또 자부담도 또 하게 되고. 네. 자, 지금 프린스 승마클럽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우리 정덕엽 대표님이. 그리고 코치도 직접 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승마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로도 이렇게 활약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승마대회에서도 성적 많이 내셨다면서요. 네, 2008년부터 그냥 전국 승마대회에 출전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지구력 경기, 장애물 비올 경기, 마장 마술 경기, 크로스컨트리 등 다양한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또 2018년도부터는 현재까지 정기룡 장군별 농림부대회, 문체부대회, 마장마술 부분에서 모두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다 큰 대회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지금 국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1등을 차지하셨고요. 네. 18년부터 현재까지. 네. 특히 또 2019년에는 경상북도 도대표로 전국생활 대축전에 출전하여 마장마술 1등, 릴레이 단체 경기에서 1등을 차지하여 경상북도 종합 우승까지 이르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나갔다 하면 1등 다 휩쓸었군요. 우리 대표님이. 그냥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참 대단하신데 혹시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이런 데는 출전 안 하셨어요? 지금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 지구력 경기 종목이 있는데요. 보통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그 자격을 받아야 돼요. 자격을 받아야 돼가지고 제가 유럽 경기에 2번 출전해가지고 1등 한 번, 2등 한 번 해가지고 자격을 받았는데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 아시안 게임을 할 때 지구력 경기장 같은 경우는 경기장이 120km가 되어야 돼요. 그냥 그 앞에 그 취소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때 국가대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종목이 취소가 됐군요. 네. 앞으로도 또 하실 수 있잖아요. 기회는 있죠. 아시안 게임. 그렇죠? 다음 아시안 게임에. 나이가 46살밖에 안 되니까 80살까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승마 선수는 몇 살 정도까지 최고령 선수가 몇 살까지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북 승마협회 회장님이 원래 연세가 71살인데 대회 뛰고 있고요. 예. 또 올림픽 같은 경우는 일본의 선수가 런던 올림픽까지 84세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네. 나이가 그렇게 많아도 큰 지장은 없군요. 승마하는 데는. 사실 승마대회는 뭐 남녀노소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걸을 수만 있다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앞으로 한 40-50년은 더 하시겠네요, 우리 대표님. 네. 그렇죠? 계속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프린스 승마클럽 대표신데 이 프린스 승마클럽이 어떤 곳인지 소개도 좀 간략히 해주시죠. 네, 저희 프린스 승마클럽은요, 안동시 와령면 이하리에 위치해 있으며,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2015년에 경북 승마협회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또 2016년에는 뭐, 대한승마협회 경기위원장을 뭐, 역임을 했습니다. 예. 또한, 또 저희 클럽에는 뭐, 저를 포함한 고효진 코치가 뭐, 운영하고 있으며, 또 고효진 코치 경우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뭐 날 조련사 자격증과 승마 지도사 자격증을 또 보유하고 있으며 네. 또 다양한 마필의 뭐 교육과 학생들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또 저는 뭐 생활체육 스포츠 지도사, 또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등 다양한 분야의 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예. 또 뭐 고효진 코치와 저는 또 전국 승마대회에 출전하여 다수 입상을 하여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프린스 승마클럽의 학생들이 다양한 전국 승마대회에 출전하여 또 입상할 수 있도록 또 지도하고 또 많은 입상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예. 또 현재 뭐 저희 승마장에는 12마리의 말들이 뭐 소유하고 있으며 또 프린스 승마클럽의 마필들은 뭐 체험 승마, 초보 승마, 강수 승마, 또 선수반 뭐 뿐만 아니라 또 직접 말을 생산하고 또 조련, 또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 또 이번에 2021년 유소년 승마단 평단 지원사업에 공모해서 사업 대상으로 승마장 최종 선정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아주 이렇게 자세히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 프린스 승마클럽에 말이 그러니까 12마리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 말값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제일 비싼 말이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보통 저희 클럽에서 그냥 시합 뛰고 있는 말들이 보통 가격은요. 예. 뭐 좀 말씀드리기 참 애매한데 괜찮아요. 3천에서 한 5천 정도 사이가 보시면 지금 됩니다. 현재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말값이. 그리고 저 뭐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 나가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 말들은 뭐 수억 대 이렇게 가겠네요. 보통 올림픽에서 우승할 수 있는 말의 가격대는 제가 알기로 한 4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이고. 그런 말 타보셨어요, 대표님? 혹시? 뭐 지구력 경기를 준비하면서 바람말을 타봤는데 뭐 한 5억 정도 하는 말까지는 타봤는 것 같은데. 그런 말 타면은 내가 다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말이 다칠까봐 걱정도 되겠네요. 어떨 때는. 네. 일단 뭐 승마 자체가 말이 비싸든 뭐 안 비싸든 마필의 안전이 또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뭐 항상 저희는 뭐 마필 안전에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어쨌든 이 프린스 승마클럽 아주 좋은 성적도 그동안 냈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아주 좋은 성적 계속해서 내고 계시다는 얘기 듣고. 네. 자, 좀 질문을 건너뛰어서 지금 안동시 승마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선수층은 어느 정도인지 또 안동시 승마 인구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네, 지금 현재 안동에는 프린스 승마클럽을 포함하여 뭐 와룡 테리 승마장과 안동 승마공원이 있습니다. 모두 세 곳. 안동 승마공원 같은 경우는 미너스 포니, 설가타 거북이, 자이언트 토끼 및 다양한 조류를 가지고 있어 많은 볼거리와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승마장 주위에 그 외선 코스가 되게 좋아서 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예. 또 판파크 와룡 테리 승마장 같은 경우는 도산 서원 방향으로 가는 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름에는 시원한 풀장에 물을 뿜어내는 분수를 보고 또 그늘막 데크에 앉아가서 편안하게 쉬면서 승마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 또 안동시에는 학생 승마 체험을 국비, 도비, 시비 한 70%를 지원해 주셔가지고 유소년 학생들이
쉽게 승마를 접할 수 있는 좋은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요. 2018년부터 학생 승마를 310명 학생들로 시작하여 2019년도는 790명 학생들이 할 수 있었으며 2020년에는 750명의 학생들이 학생 승마를 배정받아 세 군데 승마장에서 250명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안동시 소속 선수는 일반부 저를 포함한 정다현 선수의 또 3명의 선수들과 유소년부에는 시연이, 도연이, 유리, 정원이, 도현이 포함해서 10명의 자라나는 희망들이 열심히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학생 승마 체험 같은 경우는 안동시에서 70%나 지원을 해 주는 거군요. 지금 그렇죠. 국비 도비를 받아가지고 시에서는 학생들한테 7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 학생인데 나 학생 승마 체험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은 뭐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까요? 지금 학생 승마 비용이 보험 포함해가지고 32만 원인데 그게 뭐 한 달이에요? 10번까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10번 체험에? 10번 체험할 수 있는데. 자부담이 32만 원 정도? 자부담금은 9만 6천 원입니다. 자부담은 9만 6천 원, 한 10만 원 정도? 네, 그게 포함해서 좀 9만 6천 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70%를 다 이제 시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게 가능하군요. 네. 이거 좀 해보고 싶은 학생들 어디로 연락하면 되죠? 지금 시로 알아보면 됩니까? 아니면 시의 촉상가에 알아보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프린스 승마 클럽이라든지 안동 승마 공원이라든지 와룡 테리 승마장 그쪽으로 문의를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친절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가 좀 있으니까 신청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정도 여유가 돼요? 안동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질문이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다 돼서요. 대표님 앞으로도 승마 보급에 더 힘써 주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연결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프린스 승마 클럽의 정덕엽 대표였습니다. 예, 우리 정 날씨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25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는 11 마이크로그램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크게 흠잡을 것 없는 날씨가 반갑긴 한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오히려 좀 힘들게도 느껴지실 겁니다. 추석 연휴를 2주가량 앞두고 있는 지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번 주말도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아침 공기는 날로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점점 내려가는데요. 이제는 한낮에도 최고 기온이 25도 아래로 본격적인 가을에 들어섰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14도, 한낮에 25도 예상됩니다. 영주 현재 기온은 어제와 같은 21도, 체감온도는 22.6도, 습도는 62%입니다. 날씨였습니다.